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울림 북소리 4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 신문에서 국민의 명령이 되어버린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 어디까지란 제목의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만 보면 서초동의 집회 주최 측 추산 100 내지 200만여 명의 촛불 인파의 목소리가 5천만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금의 전국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운 데 대하여 심히 국가의 앞날이 염려스러운 것은 굳이 정치가가 아닐지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한창 부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수장을 향해서 그것도 서초동 검찰과 법원의 청사 앞에서 촛불을 켜고 데모를 했습니다. 촛불 데모의 주장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의 개혁에 대한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몇 달 전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보았습니다.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간의 정치적 충돌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토록 여야가 상호간에 목숨을 걸다시피 충돌을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현재 여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이란 것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완성하여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독자적 행보를 저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른 시간 안에 일명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 검찰의 행태로 보았을 때 만일 행정 각 부처의 수장들과 고위급 공무직 인사들과 검찰 수장들에 대한 비위 사실이 의심되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수사를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립하여 수사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은 그토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반대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작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취하고라도 가장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관을 현재 여당에서 자연스럽게 감독하게 됨으로써 각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을 압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수처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기관들을 장악함으로써 현재 여당이 장기 집권적으로 가는 발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야말로 검찰개혁은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퇴보와 함께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설치와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내부 성명하복 등의 문제들에 대한 개정, 즉 검찰개혁은 오롯이 민중의 인권 보장을 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국민은 어느 쪽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민주적 사상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기의 생각과 표현에 대하여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소위 선택이란 것은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항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고를 때는 각 선택 항목들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안다는 것이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의미의 답을 선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창시절에 선택지 문항시험에서 경험해 보았듯이 선택 문항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항 선택은 소위 말하는 어쩐지 저것이 답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만으로 답을 선택할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쩐지 무슨 답일 것 같다라는 선입견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만일에 오답을 선택했을 시에는 오답 선택에 대한 감점 제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쉽게 정보 부족일 경우에 선뜻 막연한 문항을 정답으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일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정보 부족의 문항을 만나게 됐을 때는 차라리 선택을 안 하는 편이 원래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삶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가족 자살이란 제야의 헤드뉴스가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커다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틀의 제도는 실험 삼아서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국민 각자의 몫입니다. 정보력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선택을 안 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됩니다. 확실한 판단에 올바른 확신이 있었을 때 비로소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합시다. 또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상황을 선택권의 포기나 비겁함으로 매도하지도 맙시다. 그래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수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제도 개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힘이 되어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어떠한 조직 집단과 이념을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생각을 왜곡하도록 집단 교육이나 소문을 통해서 조작하면 안 되는 것이며, 아울러 각 개인은 자신의 생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근거를 가지고 수집하여 판단해야 되며, 여타의 사적인 관계에 얽매여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치, 사회, 문화적 조직이나 집단에도 전혀 단 한 번도 가입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작금의 정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공정한 면이 있어 보였고 민중의 경제적, 신체적 삶이 염려되었습니다. 끝으로 검찰수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기존 당권의 이념과 독선에 반대하여 무소속 의원이 되신 이원주 의원과 항상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알도록 집념 어린 발언을 하시고 계신 전희경 의원께 응원을 보내면서, 그래도 요즘과 같은 난감한 전국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대한민국 땅에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2019년 9월 29일 정근호 드림.